네,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두 번째 시간, 이번 장은 2장으로, 우리가 대면 때 2장을 약간 다루긴 했는데, 이 2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펴볼 2장은, 신생아기 발달과 건강, 영아기의 발달과 건강, 그리고 유아기와 아동기 발달과 건강으로 조금 분량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들으시길 바래요. 이 파트도 제가 건강하면 생각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었는데 워낙 파트가 좀 분량이 많아서 이 부분을 해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자기소개하면서 어떤 부분이 몸이 좀 약하고 또 어떤 음식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만나게 될 아이들에 대한 부분으로 그 신생아, 영아, 유아, 아동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기는 출생 후 첫 1개월 동안의 시기를 말합니다. 매우 짧은 기간이지만 태내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외부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적응해야 하므로 건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신생아의 신체적, 생리적 특징, 반사 행동, 일상생활 적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 생리적 특징으로 신체적 특징을 먼저 살펴보면 신생아의 평균 키는 남아 50.12cm, 여아는 49.35cm이고 평균 체중은 남아의 3.41, 여아의 3.29 정도입니다. 신생아의 신체 크기는 인종, 성, 부모의 체격, 어머니의 건강 및 영양 상태 등의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남아가 여아보다 크고 체중이 더 나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신생아는 생후 며칠 동안 체중이 5에서 10% 이상 정도 줄어드는데 이것은 생리적 체중 감소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신생아의 피부에서 수분이 줄어들고 대소변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7에서 10일이 지나면 다시 출생 시 몸무게를 지니게 됩니다. 신생아는 머리 부분이 커서 몸 전체 길이의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평균 머리 둘레는 약 34cm, 가슴 둘레는 34cm로 머리 둘레가 가슴 둘레보다 더 큽니다. 신생아의 머리는 일시적으로 일그러진 모양을 보일 수 있으나 점차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머리가 되게 편편하다, 짱구다 이런 두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직 완성되어 있는 체격이 아니다 보니 눕혀 있는 상태에 따라서 두상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상을 만져보시면 짱구인지 편편한지 부모님께서 굉장히 신경 써주셔서 내 두상을 만들어 주셨다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신생아의 피부는 태내 환경에서 양수에 떠 있었으므로 주름이 많고 얇으며 붉은색을 띱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는 몸 전체가 끈적끈적한 태지와 솜털로 덮여 있는데 이는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막 교실을 하게 됩니다. 출생 후 며칠이 지나면 신생아의 피부는 건조해지고 솜털도 사라지게 됩니다. 생리적 특징을 살펴보면 신생아는 어머니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던 태내 생활과 달리 스스로 살아가며 외부 환경에 독립적으로 적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생아는 호흡, 순환, 체온 조절, 소화, 배설 등 기본적인 생리적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호흡, 순환, 또 체온 조절, 소화와 배설로 살펴보면 호흡은 1회, 1분에 30에서 50회 정도,
그다음에 성인의 2배 정도 빠르고 불규칙하고 호흡을 합니다. 순환을 살펴보면 심장 박동이 성인보다 빠르고 불규칙합니다. 생후 약 열흘 정도 지나면 순환기가 안정되어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불규칙적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체온 조절. 체온은 성인보다 조금 높은 37.5 정도이고요. 신생아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여 주변의 온도 변화에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므로 출생 직후 겉사계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소화와 배설, 음식물을 스스로 섭취하기 위한 빨리 반사 행동을 보이고 위에서 소화 효소가 자동적으로 분비됩니다. 장이 가득 차게 되면 관략근이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배변을 하게 됩니다. 지금이 녹화하는 새벽 한 4시 반 정도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 녹화할 때 막 카톡이나 전화가 와서 이 영상이 쪼개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일찍 일어나서 지금 여러분 수업 준비를 하는데 저도 졸립니다. 자, 반사 행동을 살펴볼까요? 반사, 리플렉스라는 행동은 외부에서 주어진 특정한 자극에 대해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출생 시 신생아는 다양한 반사 행동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고요. 생후 6개월이 되면 신경 조직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의 반사 행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가 보여주는 반사 행동의 일부는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생아의 젖잡기 반사와 빨기 반사는 알려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비피, 젖꼭지를 찾고 빨 수 있도록 타고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7페이지 신생아의 반사 행동이라고 해서 이제 젖잡기 반사, 빨기 반사, 모로 반사, 파악 반사, 바벤스키 반사, 걷기 반사, 수영 반사 이런 이제 초창기에 생애 초창기에 나타나는 반사였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사라지는 행동들이긴 한데요. 이 모로와 파악과 바벤스키는 좀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내겠다는 이야기죠. 이것도 제가 지난 대면 수업 때 한번 살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7페이지 잘 적어 놓으시고요. 나중에 시험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상생활 적응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 수면, 수유, 배변, 울음 이런 부분으로 4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은 신생아는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 동안 잠을 자게 됩니다. 자다가 깨어나서 울고 젖을 먹고 활동하다가 졸려하고 다시 잠이 드는 상태를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신생아는 수면의 절반 이상을 활동적 수면 상태인 불규칙 수면, 이거를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면 동안 신생아는 깨어 있을 때와 유사한 뇌 활동과 신체 움직임을 보이며 중추신경계의 성장에 필요한 자극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생아가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유는 모유나 조제 분유를 먹는데요. 젖을 빨 때 익숙하지 않아서 공기를 들이마시고 가끔 토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가 작고 수직 모양으로 되어 있어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하므로 2~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7회에서 8회 정도 수유하게 됩니다. 수유 시간과 횟수, 양은 개인차가 크므로 신생아의 욕구에 맞춰 조절하게 됩니다. 출산 후 1~2일에 나오는 황갈색의 초위에는
태변의 배소를 촉진하고 다량의 영양성분과 면역제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먹이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배변을 살펴보면 생후 1일경에 검은 녹색이나 갈색의 끈끈한 태변을 보입니다. 태내에서 마신 양수 때문인데요. 며칠이 지나면 하루 4회에서 7회 정도 정상적인 대변을 보게 됩니다. 모유수유라는 경우 대변이 더 묽고 횟수도 더 많아집니다. 신생아의 소변은 성인에 비해 빛깔이 엷고 냄새도 진하지 않습니다. 적은 양의 소변을 하루에 10에서 20회 정도 보므로 기저귀를 자주 갈아주어 피부가 짓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울음을 살펴보면 신생아의 울음은 음식이나 위로, 또 적절한 자극 등 요구를 전달하기 위한 표현 방법입니다. 신생아의 요구와 상태에 따라서 울음의 양상이 다르므로 울음소리를 구별하여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고 신생아기에 지나면 울음은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발달의 단계인 영아기 발달과 건강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신생아기 이후에 약 2세까지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래서 영아기는 일생 중 신체 성장이 가장 급속히 이루어지는 시기로서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신체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생후의 첫 번째 성장 급등기라고 불립니다. 생후 1년 동안 영아의 신장은 출생 시에 1.5배를 자라고 몸무게는 3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영아는 만 1세까지 몸통이 빠르게 성장하고 만 2세부터 팔다리가 빠르게 성장하게 됩니다. 머리가 크고 팔다리가 짧아 만 2세경의 머리 크기는 전체 신장의 5분의 1 정도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아기는 키와 체중뿐만 아니라 근육과 골격의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요. 신생아의 근육 조직은 약 39%가 수분으로 되어 있으나 만 2세경부터 근육 섬유가 발달하고 점차 두꺼워지며 단단해지게 됩니다. 영아의 골격은 성인에 비해 약하고 부드러우며 골수가 적습니다. 성장하면서 점차 뼈의 조직이 견고화되고 뼈의 크기와 수도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 기능의 영아의 발달을 살펴보면 눈, 머리, 목 등의 상체 부분, 발, 다리 등의 하체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두미 발달을 나타내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얼큰이가 되는 거죠. 신체 중앙에서부터 말초 방향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두미 발달, 중심 발달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영아의 보행 능력은 고개 들기, 뒤집기, 앉기, 기기, 일어서기, 걷기, 뛰기의 일정한 순서로 발달을 하는데 만 1세경이 되면 스스로 걸을 수 있고 만 2세경에는 뛰어다닐 수 있게 됩니다. 소근육 운동 능력은 팔과 손, 손가락의 순으로 발달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손바닥을 사용하여 사물을 잡지만 만 1세 정도가 되면 엄지와 검지로 작은 물체를 집을 수 있게 됩니다. 눈과 손의 협응이 발달하면서 손 뻗기, 움켜쥐기, 잡기, 던지기, 옷 벗기 등 점차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뇌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기는 뇌의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시 머리와 뇌의 크기는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 성인의 크기에 가까우며 뇌의 무게는 성인의 30%에 이릅니다. 뇌의 무게는 빠르게 증가하여 2세경에는 성인 무게의 70%에 이르고 6세 무렵이 되면 거의 성인의 90%에 도달하게 됩니다. 영아기는 두뇌의 구조와 기능이 빠르게 성장하므로 뇌의 성장 급등기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건강한 뇌 발달을 위해 충분한 영양 공급과 적절한 환경적 자극이 제공되어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인지 발달의
살펴볼 건데요. 그 첫 번째가 감각과 지각 발달입니다. 영아는 감각기관을 사용하여 외부 환경의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 5가지 오감 발달을 통한 지각 능력은 인지 발달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1년 동안 대부분의 중요한 감각과 지각 능력이 완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각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영아의 감각 능력 중 가장 늦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시야는 가시거리가 20에서 30cm 정도에 그치지만 생후 1년 무렵이 되면 점차 성인과 비슷한 시력을 가지게 됩니다. 3개월이 되면 움직이는 물체를 눈으로 쫓을 수 있고 4개월이 되면 색 변별이 가능해집니다. 6개월경에는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을 구분할 수 있고 사물보다는 사람의 얼굴과 유사한 모양을 더 선호하고 길게 응시하게 됩니다. 청각을 살펴보면 청각은 태뇌에서부터 발달하여 영아는 주변의 여러 가지 소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2, 3개월이 되면 양육자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5, 6개월이 되면 소리가 들리는 위치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1세 무렵이면 모국어의 말소리를 구별하여 들을 수 있고 점차 언어가 발달하게 됩니다. 후각과 미각을 살펴보면 영아는 냄새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데요. 달콤한 냄새를 맡으면 만족스럽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지만 불쾌한 냄새를 맡으면 얼굴을 찡그리고 고개를 돌립니다. 영아의 미각은 짠맛, 신맛, 쓴맛, 단맛을 구분할 수 있고 단맛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촉각을 살펴보면 영아는 사물과 접촉하는 데 민감하여 입과 손을 이용해 새로운 사물을 탐색하는 데 매우 능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생 시 혀와 입술 주위에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 초기에는 입술로, 나중에는 손을 사용하여 사물을 지각하고 탐색하게 됩니다. 양육자와의 피부 접촉은 영아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영아의 사고의 특성으로 피아제의 이론에 의하면 영아의 인지 발달은 감각기관 및 몸의 움직임을 통해 개념을 습득하고 감각운동기 시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아는 스스로 행동하고 이에 따른 감각의 변화를 지각하면서 감각운동 지능을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각되지 않을 때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대상 연속성의 개념은 8에서 12개월 사이에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상 연속성에 대한 부분으로 그 달림 안녕이라는 그림책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었는데 이 영아기의 사고의 특성을 대상 연속성의 좀 핵심에 대한 부분으로 자세히 살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아의 대상 연속성은 감각 운동기 동안의 탐색 경험을 통해 획득되는데 2세 정도가 되면 분명한 대상 연속성의 개념을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지 발달의 특성을 우리 교재 페이지 33페이지 33페이지에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이 표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영아의 인지 발달 과정에 24개월 36개월 인지 발달의 특성이 아닌 것은 고르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인지 발달의 특성 중 24에서 36개월의 인지 발달 특성을
나이가 10일 수도 있죠. 그래서 영아의 표상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18개월 이후 경험한 것을 기억하고 시간이 지난 후 따라할 수 있는 이제 지연 모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각 운동기 마지막 단계인 이세경이 되면 사물을 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는 정신적 표상이 가능해집니다. 언어 발달을 살펴보면 울음으로 의사를 표현하던 영아는 점차 언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하게 됩니다. 언어를 획득하는 시기는 개인차가 있는데요. 언어 획득 이전에는 울음이나 소리내기, 옹알이, 몸짓 언어를 사용한 비언어적 형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생후 12개월이 지나면 영아는 한 단어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요. 엄마, 아빠, 맘마 한 단어 문장을 시작으로 사물이나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 시기 영아는 새로운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 몸짓 또는 말소리로 상징을 사용하는데 이는 소리와 개념을 결부시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18개월경이 되면 엄마 까까, 친구 빠빠 2개 이상의 단어를 결합한 언어를 사용하고요. 단어 습득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언어 폭발기 또는 명령 폭발기라고 일컬어집니다. 24개월경에는 250개에서 300개 정도의 단어를 이해하고 명사 외에 동사, 형용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30개월이 되면 평균 600개의 단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회 정서 발달을 살펴보면 영아들도 기쁨, 슬픔, 공포, 분노 등 특정한 정서를 느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언어 표현이 미숙한 영아는 정서적 반응을 통해 요구와 감정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조절하며 소통하게 됩니다. 정서 표현에서 나타나는 1차적 정서와 2차 정서를 구분하게 되는데요. 생애 초기 나타나는 1차 정서는 선천적인 반응으로 얼굴 표정만으로 정서 상태가 쉽게 파악이 됩니다. 1차 정서는 모든 문화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므로 기본 정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기쁨, 슬픔, 공포, 분노, 놀람 등이 1차 정서에 포함됩니다. 생후 1년경에 나타나는 2차 정서는 좀 더 복잡한 수준의 인지 능력을 필요로 하고요. 자기 인식과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자기 인식 정서로 불릴 수도 있고요. 2차 정서는 당황, 수치, 죄책감, 질투, 자긍심 등이 포함이 됩니다. 정서 이해와 조절 파트를 보면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생후 6에서 7개월 정도부터 시작이 되고 이 시기의 영아는 상대의 표정을 통해 정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후 영아는 낯설거나 모호한 상황일 때 부모의 정서 반응을 살피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사회적 참조를 나타냅니다. 정서 조절은 상황에 맞게 정서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해 습득되어야 합니다. 18에서 24개월 영아는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불쾌한 자극으로부터 몸을 돌리거나 입술을 다무는 등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 이번에 기질과 애착 이 부분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되게 중요하게 살폈던 부분인데요. 영아의 사회 정서 발달은 기질과 애착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정서적인 기제라고 볼 수 있고요. 영아의 기질은 상호작용 반응에 영향을 주고 초기 애착 형성으로부터 사회적 관계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질은 개인의 행동 양식과 정서적 반응 유형을 가리키는 것으로 출생 직후부터 안정되고 일관적으로 나타납니다. 영아의 기질은 유아기, 아동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경향을 유지하기도 하고 환경적 영향에 의해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